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 빠질 듯 빠질 듯 횡보하면서 정말 강하죠. 아주 좋습니다. 이번 주에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 스터디도 해야 되고 정말 오랜만에 저녁 식사 약속도 있고 해서 주중에 영상을 못 찍었어요. 이번 주에 SK 바이오팜 상장도 있었죠. 다들 좀 받으셨나요? 저도 아주 조금 받았는데 포트 전체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라 그냥 기분만 좀 좋았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채널 시청자분들이 어떤 영상 찍어달라고 요구를 잘 안 하시는 편인데도 양도세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양도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옳다 그르다 문제로 전이가 되고 그게 또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더라고요.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제 생각이 당연히 저도 있고 저도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화도 나고 그래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옳고 그름의 판단이나 정치적 견해 이런 것은 아주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세금 폭탄이 왜 쏟아지고 있는지, 증세 추세는 피할 수 있을지, 왜 하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인지, 양도 차익 과세가 개인 투자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기술적으로 피할 방법이 있는지, 이민이나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해법이 되는지,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정치적인 이야기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댓글로 싸우지 마시고요. 어차피 성인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한다고 서로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의미한 정치적 논쟁하면서 괜히 소중한 시간 버리고 감정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 세금 폭탄이 왜 쏟아지고 있는지, 증세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 판단하려면 몇 가지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냥 뉴스 보고 블로그 보고 막 욕하면서 빡치기만 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이런 정책이나 세금이 맞고 틀린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으면 나중에 각자 이익이 최대화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시면 돼요. 인터넷 포털에서 키보드로 싸우지 마시고 정말 의미가 있는 곳에 목소리를 내시고요. 그 판단이 사회 정의든 내 자산의 부의 극대화든 각자 자신의 이익과 생각을 대변하는 투표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 말고 경제적 상황을 보셔야 투자까지 이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급격한 세금 폭탄의 원인은 되게 간단해요. 팬데믹 때문이에요. 물론 팬데믹과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이나 집권하는 쪽 성향에 따라 이러저러 정책들을 펴느라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국고가 일찍 털릴 수도 있고 늦게 털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정책 수행을 하기 위해 돈이 계속 필요한 것은 맞는데 지금 팬데믹이 터지면서 큰 돈을 순식간에 써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지원금, 긴급 돌봄 지원금 뿐만 아니고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쓴 재정이 공짜가 아닙니다. 긴급 재난지원금만 해도 재원 마련을 위해 7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팬데믹 때문에 3차 추경까지 왔는데 1차가 11.7조, 2차가 12.2조, 3차가 38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97조 6천억 원이에요. 역대 최대의 규모로 예상이 되거든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누가 돈을 쓰든 지금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동이 멈춘 마당에 저런 것이 없었으면 공백을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을 써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돈을 맘대로 찍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일단 필요한 돈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쓰고 그 뒤에 지속적인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나 유튜브 게시판에 주식 양도세는 어쨌든 무슨 형태로든 도입될 것이고 증세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썼던 것도 이런 생각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지금 돈 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똑같고요. 다 돈이에요. 그거 전부 다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세금 폭탄이 쏟아지는 것은 거의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당연한 귀결인데 앞으로도 증세 추세가 계속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세가 무슨 국민들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들려고 작정한 그림자 세력이 꾸민 음모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럼 증세는 그렇다 치는데 왜 하필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세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월마다 원천 징수하는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할게요. 양도세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진 않겠습니다. 댓글로 싸움 날 게 뻔하니까요. 그냥 조금 뒤에 양도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만 언급을 할게요. 객관적으로. 가치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은 이런 투자의 수익에 대한 영역이 아니니까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왜 하필 주식 양도세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간 경제 흐름에 관심이 없던 분들일 거예요. 하필 주식이 아니고 이제 주식에도 증세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은 거의 탈수기에 넣고 쥐어짜고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잡고 못 잡고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동산 쪽을 세금 측면으로만 봤을 때 증세는 이미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해지니까 그에 맞춰서 증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 뉴스 보면 부동산 쪽에 증세를 더 강하게 할 것 같잖아요. 그에 반해 주식시장은 이제서야 증세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왜 하필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세냐라는 물음은 맞지 않고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더 사실에 가깝겠죠. 그러면 물음 자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돈을 많이 써서 증세를 해야 하는 원리는 알겠는데 다른 거 다 놔두고 왜 지금 자산시장,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증세를 이렇게 살벌하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해야 투자랑 연결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왜 자산에 대한 증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냐면 너무 간단한데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정부의 재정 지출 말고도 대출도 폭증하고 있잖아요. 금리도 너무 낮고요. 유동성이 진짜 물밀듯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동성이 쏟아지는 곳은 부동산 시장이었지 주식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하면서 주식으로도 돈이 쏠리고 있어요. 지금 유동성 상황은 우리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통장에 꽂아줬더니 20대, 30대들이 그 돈으로 주식 사기까지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중 대기 자금을 봐도 그렇고 지금 유동성이 차고 넘치다 못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뉴스 그냥 몇 개만 대충 봐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부동산 시장도 호황이고요. 미국 주택시장도 이 와중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요. 5월 잠정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44% 폭증했다고 나오잖아요. 주택 가격 지수도 좋고요. 넘치는 유동성으로 각국의 자산이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는 미친 듯이 돈이 필요한데 마침 자산 시장이 미친 듯이 확장하고 있으니 당연히 돈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는 곳에 미친 듯이 증세를 할 수밖에 없죠. 어디에 증세를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증세 상황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약간 여담이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적금 잔뜩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산 시장에 참여하면서 현금 보유를 전략적으로 50%, 60%, 70%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산 시장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월급 나오는 거 예적금만 하고 나는 보수적인데 주식은 위험하고 집 살 돈은 없으니까 예적금만 해.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주식 오르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 특징인데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말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순적으로 항상 입에 달고 있는 게 1400 왔을 때 샀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그때 살 걸. 다시 오면 몰빵하겠다 라고 하죠.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금리 1%짜리 예금에서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향상 다시 1400 와도 아마 주식 못 살 겁니다. 이런 부류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을 정통으로 막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자산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만 찍어낼 능력은 보유하지 못한 정부에서 자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증세를 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죠. 여기까지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흐름이에요. 문제는 양도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아서 이중과세에 논란이 있다는 것이고요. 양도세 징수 방법이 월별 원천 징수라는 것에 있죠. 보도자료나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해요. 세수 때문이고요.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데도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양도세랑 둘 다 걷는 순간부터 양도세 도입 목적은 아주 명확히 증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선진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이고 논점을 흐리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양도세 도입하고 거래세를 깎아줘서 세수가 크게 빵꾸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양도세를 도입한 것이라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거면 거래세를 폐지했겠죠. 이거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향후 과세 대상 시나리오랑 시뮬레이션 철저하게 다 돌려보고 하는 겁니다. 2천만 원 공제 한도도 차츰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적이 증세에 있기 때문에 징수 방법도 월별 원청 징수가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깔끔한 것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만 본다면, 세금 징수 차원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이 아니고 세금 징수하는 입장에서만 보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누락 없이 돈을 징수하는 방법은 원천 징수입니다. 이런 징수 방식도 아까 말했던 증세의 원인부터 쭉 따라오면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증세라는 맥락에서 일관되게 이어져요. 선진화 이런 게 아닙니다. 증세 자체가 목적이에요. 선진화를 위해서는 선결 과제들이 너무 많았는데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세금부터 늘리는 게 선진화는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 높아심에 또 말하지만 지금 증세가 맞고 틀리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증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나온 정책들이 증세라는 하나의 틀에서 굉장히 일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양도세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는 굉장히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너무 뻔해서 엑셀 돌려보지도 않았어요. 장기,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 동안 투자 지평을 놓고 복리 수익을 따질 때 연간 1% 차이가 극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 이미 아실 거예요. 30년 동안 복리로 A 계좌는 15% 수익, B 계좌는 14% 수익률로 굴리면 투자 종료 후 A 계좌는 원금이 58배로 늘어났지만 B 계좌는 45배로 늘어납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세후 수익률의 감소는 복리 효과를 급격하게 둔화시킵니다. 투자 수익에서 양도세를 내게 되면 복리로 보는 연간 세후 수익률 차이가 양도세 없을 때보다 당연히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수익 실현을 늦춰도 어차피 수익금에서 인플레이션 이런 거 상관없이 일정 비중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영향으로만 본다면 이미 자산을 상당히 형성한 사람보다는 지금 스노우볼을 굴리기 시작한 사람이 더 문제고요. 지금 스노우볼을 굴리기 시작한 사람보다는 이제 눈을 뭉치려는 사람이 더 문제죠. 눈 잘 안 뭉쳐질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나는 어차피 양도세 기준인 수익금 2천도 안 되고 손해본 적이 더 많아서 양도세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진짜 저는 눈을 의심했는데요. 각종 커뮤니티에 많습니다. 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 주위에 있다면 그냥 믿고 걸으시면 돼요. 어쨌든 양도세로 인한 복리 수익률 저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 주식으로 옮긴다는 분도 계시고 이민 간다는 분도 계시고 조세 피난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해외 주식으로 옮긴다는 사람 중에 그 이유가 양도세 원천 징수가 불합리해서 옮긴다는 것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사가 나왔었죠. 해외 주식도 똑같이 월별 원천 징수 방식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어차피 다 같은 손바닥 아니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더 주주 친화적이고 친시장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옮겨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왕창 쏠리면 적당한 시점에 증세가 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 종소세랑 합산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세금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한국에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은 내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예 통으로 자금을 다 옮겨야 합니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반을 들어서 통으로 옮긴다는 것이, 그리고 몸만 이민 간다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고 한국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쨌든 한국 세법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조세 피난처 이야기 하시는 분은 너무 영화를 많이 보신 분이고요. 국세청에서 어차피 전산으로 다 보고 추적하기 때문에 중간에 법인 몇 개를 끼고 돌리더라도 다 걸립니다. 추징금만 몇 배로 맞을 뿐이죠. 그리고 그런데 쉽게 법인 설립할 수도 없고요. 결론은 큰 추세가 증세로 잡혔다면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못 피해요. 자, 그러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사는 사람, 혹은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에 기반이 있고 한국에 자산이 있으면서 자산 규모가 커서 다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답이 쉬워요. 증세 추세는 정해졌고 앞으로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금은 이익에 대해서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고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면 이것 때문에 떠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한국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한국 사람이면 세금을 내야 될 텐데 세금 때문에 시장을 떠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더욱 좋은 회사, 주주환원이 강한 회사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주환원에는 꼭 배당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의 환원을 하는 회사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주환원을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당연하게도 성장하는 회사여야 할 것이고요. 아마 주식시장 안에서도 좋은 회사와 아닌 회사가
현재보다 더 크게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을까 해요. ROE 땅에 붙어 있으면서 자산만 잔뜩 들고 주주환원을 생각하지 않는 회사의 가치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주식 투자의 원칙과 철학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사항이 없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양도세랑 거래세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매매를 반복하는 것은 불리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손익통산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사자마자 수익이 바로바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 안에 수익 나는 종목도 있고 손실 나는 종목도 있을 것인데요. 손실 나는 기업의 주식을 내가 버릴 생각이 없고 장기 투자할 것이라면 수익 실현하는 기업의 수익 실현에 맞춰서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함으로써 수익금을 맞추는 손익통산을 잘 이용을 해야겠죠. 적극적인 손익통산의 활용이 절세를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23년까지 기간이 2년 반쯤 남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놓고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